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체적인 준비 부실, 미흡한 대처로 얼룩졌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제 K-팝 공연을 끝으로 열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귀국길에 오른 대원들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어젯밤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걸그룹 뉴진스 등 19개 팀의 화려한 공연에 4만 명이 넘는 잼버리 참가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열띤 응원으로 호응했습니다. 공연이 마무리된 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대원들은 여전히 상기된 표정입니다. The first exhibition of the first group was very, very beautiful. I will explain to my group, my city, and all my friends, my family, and I think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다시 관광버스 1,400대에 나눠 타고 해산해야 하는 대규모 행렬. 밤 11시까지 이뤄진 주변 교통 통제와 경찰 2,500명, 소방 200명의 현장 배치로 행사는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낮 인천국제공항. 커다란 가방을 맨 잼버리 대원들이 출국장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대회 일정을 마친 각국 대원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모여든 겁니다. This whole experience was like a dream to us, and it's a whole new world, not a country. 대원들의 출국 일정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2만여 명이 늘어나 출국장에선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oday we needed to catch a bus early so we can get to the airport. Well, we're going to wait here for another 6 hours, so it's going to be a long wait, but it's all right. 인천공항은 대원들의 안전 귀국을 위해 안전키트 만여 개를 나눠주고 별도의 대기실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만여 명의 대원이 출국하고 오는 15일까지 3만 4천여 명의 대원들이 각국으로 돌아갑니다. 대회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좀 더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 한국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는 전통 놀이 행사와 함께 50분 일정의 서울 시내 버스 투어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에, 야당은 현 정부 책임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가 대표적인 인재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담당자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문책을 넘어 공직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 수사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잼버리가 6년 동안 예산만 증발시키면서 방치됐다.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11조 원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챙긴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도 잼버리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포함해 전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지만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는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외교부까지 현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문화교류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행사이고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 예정인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를 시작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일본군 731 부대를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을 상대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벌였던 부대죠. 사람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8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최근 731 부대의 계급과 이름이 적힌 직제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이 명단을 들고 일본 현지에서 731 부대원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일본 731 부대는 최소 3천여 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였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문서를 소각해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본 학자가 731 부대원들의 이름이 담긴 직제표를 찾아냈습니다. 関東軍貿易給水部が誕生した直後の1940年の8月22日時点の部隊の職員表ですから、その時に誰がいたのかということを初めて明確に示す資料が出てきたわけです。 직제표에 적힌 222명의 이름들. 이 이름들은 왜 이제서야 세상에 알려졌고 이 문서로 어떤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731 부대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4살 때 731 부대에서 근무한 93살 스미지 히데오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루타를 산체로에부에 전시한 표본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ひどいのは女の方のお腹になる中にいる子供ですね。赤ん坊ね。そういったの標本もありまして。 명단을 보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教えてくれた人の名前は全然教えてくれない。全部秘密だね。だから階級で呼んでる。 731 부대 전시관이 있는 나가노현의 평화기념관도 찾아갔지만 명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반대로 부대원들의 증언 전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博物館で731部隊についての展示をしているところはない。731部隊は細菌戦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書いた公文書はない。 그러던 중 취재진은 명단에 적힌 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948년 도쿄의 제국은행에서 일어났던 독극물 살인 사건. 12명이 독살된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일본 경찰은 한 남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 남성이 731 부대의 대원이었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번에 공개된 직제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小形さんという技師の方の名前がオリエンタル写真工業の技師だった方でですね、おそらく人体実験などをですね行った時の写真撮影などを行っていた方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731 부대 대원들 명단을 따로 관리해왔단 얘기가 됩니다. 일본 정부의 조직적 은폐 속에서 그 존재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731 부대. 잔인한 실험에 참여했던 731 부대원들은 전쟁 직후 대학과 병원으로 대거 복귀해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이었죠. 양금덕, 이춘식 어르신과 2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의 절반인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오늘 1차로 성금액 일부가 전달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보내온 돼지저금통, 정년 기념으로 받은 금부치에 결혼 축의금까지 선뜻.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 해야 할 배상을 대신하겠다는 제3자 대위 변제 방침에 대해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할머니한테 줘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씁쓸하게 그냥 아빠일까 싶은. 이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명칭은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6월 말부터 오늘까지 모인 돈만 5억 2,9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 1억 원이 모이더니 범국민운동 40여일 만에 7,652명의 개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모금 참여자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픈 민중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오늘 서울 경복궁 앞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현 정부의 외교가 굴욕적이라며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번 성금도 1차로 전달됐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자 그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는 고인이 됐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 마땅히 받아야 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엔 또 한 명의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왜 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아야겠죠. MBC 법조팀이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단한 사건 37건을 분석했습니다.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60%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하거나 첫 범행 당시 교화가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 경기도 성남시 2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뒤 조현병을 앓던 남성이 약을 끊은 뒤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법원이 묻지마 범죄라고 판결문에 못 박은 사건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조현병 6명, 분노조절장애 2명 등 정신질환자가 13명, 전체의 35%였습니다. 4명은 약이나 치료를 멈췄고 1명은 노숙자여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경우는 8명, 이 중 2명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폭력 전과자는 22명, 60%에 달했는데 정신질환자 13명 중 7명, 또 알코올 의존증 환자 2명 모두 역시 재범이었습니다. 첫 범죄 때 치료를 받았다면 묻지마 범죄 상당수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치료 명령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유 없이 식당과 지하철에서 5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2년 전 폭력 사건을 저질렀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치료를 못 받아 재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형을 내릴 뿐 치료 명령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치료와 이제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해가지고 범행 동기는 말 그대로 묻지 마였습니다. 25명은 아무 이유 없이, 4명은 쳐다봐서, 2명은 자기 처지를 비관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강함을 과시하려 했다, 가해자 입장이 돼보고 싶었다는 황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묻지마 범행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크다며 34명 중 1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